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핸드드립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김광선입니다. 핸드드립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핸드드립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기본만 잘 익혀두시면 쉽게 드립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쉽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나의 드립 방법에 대해 정리하고 가는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핸드드립의 기본 요소 중 첫 번째, 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뜸이란 커피 성분이 잘 추출될 수 있도록 마른 커피 가루를 적셔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모든 커피 추출 과정에서 반드시 거치고 가야 하는 과정인 거죠. 특히 핸드드립의 추출은 다른 물리적인 힘보다는 중력에 의해서만 추출이 이루어지므로 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뜸들이기 물을 부어볼까요? 뜸들이기 물을 부어줄 때는 중앙에서 밖으로, 다시 중앙으로 커피가 모두 적셔질 정도로만 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마른 커피가루에 물을 적당량 골고루 부어주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녹여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커피가루가 모두 적셔지지 않았을 때는 적셔지지 않은 만큼의 커피 성분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잘 적셔진 커피는 이렇게 빵이 부풀듯이 골고루 부풀어 오르게 되죠. 그럼 뜸의 시간은 얼마나 두어야 할까요? 우리는 앞으로 두 가지 방식의 추출 방법을 배우게 될 텐데요. 그 추출 방법에 따라 커피 성분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 요소 중 두 번째, 분쇄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분쇄도는 로스팅 포인트, 즉 로스팅의 정도에 따라 그 분쇄도를 달리해줘야 합니다. 강하게 로스팅된 커피일수록 비교적 굵게 분쇄하고 약하게 로스팅된 커피일수록 비교적 얇게 분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쇄를 한다는 것은 커피가 물과 접촉하는 면적을 늘려준다는 뜻입니다. 분쇄도가 가늘수록 물과 접촉하는 면적은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많은 커피 성분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강배전된 커피는 약배전된 커피보다 분쇄도를 굵게 해줘야 합니다. 강배전된 커피일수록 원두 안에 다공질이 많이 형성되며 조직이 헐거워지므로 분쇄도를 굵게 해서 물이 커피 성분을 과도하게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배전된 커피는 강배전된 커피보다 가늘게 분쇄해 줘야 합니다. 약배전인 원두는 강배전인 원두에 비해 조직이 단단하므로 비교적 가늘게 분쇄해서 물이 커피 성분을 충분히 가지고 나올 수 있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요소 중 세 번째, 커피 양을 볼까요? 커피 양이 많을수록 추출되는 커피 성분은 많아집니다. 사용하는 커피 양에 따라 커피 맛이 진하거나 연해질 수 있다는 말인데요. 진한 커피나 연한 커피를 원할 때 추출 시 사용되는 물의 양을 조절하기보다는 커피 양을 조절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피는 초중반에 긍정적인 맛들이 나오고 나중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맛들이 나옵니다. 적은 커피 향으로 진한 커피 맛을 내려고 커피에 투입되는 물의 양을 늘린다면 나오지 말아야 할 성분까지 추출되어 잔맛이 많은 커피가 되는 것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진하거나 연한 커피를 원한다면 투입되는 물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하되 커피 양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은 양의 커피와 적당량의 커피를 추출해 비교해 볼까요? 여기서 투입되는 물의 양을 보시고 잘 기억해 주세요.
적은 양 쪽의 물 투입이 정상량 쪽의 물 투입보다 적다는 것을 확인하셨죠? 추출에 투입되는 물의 양도 커피 양에 맞게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커피 추출 액량에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적은 양의 커피를 사용한 액량이 정상량의 커피를 사용한 액량보다 적을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 200ml의 완성된 커피 한 잔을 얻기 위해 물을 희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은 추출 액량 쪽이 더 많은 양의 물이 희석되겠죠. 완성된 커피액의 색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연하기의 차이가 보이실 거예요. 커피 추출 시 뒷부분에 나오는 부정적인 맛을 배제시키고 긍정적인 맛으로만 연하기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요소 중 네 번째, 물의 온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의 온도 또한 로스팅 정도에 따라 달리해줘야 합니다. 강배전된 커피는 약 83도에서 86도씨의 물이 적당하며 약배전된 커피는 약 93도에서 96도씨의 온도가 적당합니다. 강배전일수록 원두 조직이 약하므로 높은 온도의 물은 커피 성분을 과도하게 뽑아내고 과도한 쓴맛을 초래합니다. 높은 온도의 물은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커피 성분을 녹이게 됩니다. 같은 양의 설탕을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 녹이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겠네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배전된 원두는 조직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지나치게 높은 온도의 물을 투입시켰을 경우 커피의 긍정적인 맛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잔맛까지 추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강배전된 원두는 비교적 낮은 온도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의 경우 약배전된 원두는 조직이 단단하므로 낮은 온도의 물은 커피 성분을 제대로 뽑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약배전된 원두는 비교적 높은 온도의 물로 추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요소 중 다섯 번째, 물줄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줄기가 굵다는 것은 투입되는 물의 양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투입되는 물의 양이 많다면 커피 뒤쪽에 나오는 쓴맛이 많이 추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커피의 맛이 추출되는 순서는 간단히 신맛, 단맛, 쓴맛 순으로 추출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추출되는 커피에게는 쓴맛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출 시 물줄기는 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굵은 물줄기와 얇은 물줄기로 추출했을 때 차이점을 비교해 볼까요? 지금은 뜸들이기 물을 부어주고 있는 과정이고요. 서버에 차오르는 모습을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뜸들이기 물을 부어주었을 때 굵은 물줄기 쪽의 서버에 먼저 물이 떨어지는 모습 보이시죠? 뜸들이기 시간이 지나고 본격적인 추출로 들어가면 굵은 물줄기 쪽의 서버에 더 빠르게 추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차오르는 모습이 확연히 다른 걸 볼 수 있으시죠? 결과물을 보신 바와 같이 얇은 물줄기로 추출을 하는 쪽이 더 진하고 걸쭉한 느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커피의 액기스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얇은 물줄기로 충분한 시간을 통해 추출을 유도해야 합니다.